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튜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까이 몸도 안 좋고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코도 지금 약간 비염기가 있죠, 그죠? 목도 약간 쉬었고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컨디션이 뭐 100%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찍어야 되겠다, 이 사명감으로 오늘 간략하게 하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올해 연말까지는 지수가 3030, 2930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거다. 여기서 정말 애매모호한 장 그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도 사실 자릿대 보면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주들이 조금 올라왔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연말이 다 돼가니까 배당주들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내가 이게 애매모호 이 얘기하니까 애매모호의 독일어가 애매모호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어는 아리송 이거 그리고 중국어는 갸당 일본어는 아리까리 데스네 이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웃겼습니다. 자, 그래서 LG이노텍이 제가 다시 얘기한 때려 죽여도 35만원 간다 그걸 넘어섰죠. 지금 36만원대입니다. 말은 더 안 바꿀게요. 40만원 간다 이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익절가 32만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못 먹어도 32만원 먹겠지 뭐. 근데 이마 키를 한번 봐야 되겠어. 요새 최근에 메타버스 펀드에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게 바로 LG이노텍이랍니다. 충분히 이 키 높이를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LG이노텍은 좀 정리를 해놓고 오늘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있는데 마지막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디콕스 얘기예요. 자, 이게 거의 장중 상한가 부근 1320원 부근까지 갔죠. 갔다가 장 후반에 쭉 밀려내면서 1100원을 터치했어요. 오늘 거래량도 꽤 많이 수반됐습니다. 그죠?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 거래량도 9,500만 주나 터졌어요.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제 양수도 계약 공시가 나왔어요. 최대 주주 메콕스 바이오메드의 지분을 전량 다른 곳에 처분한다. 그 주당 단가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140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이게 주가가 빠져서 900원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계약이 2,140원이 됐죠. 최대주주, 경영권 지분을 포함한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M&A로 봐야 됩니다. 이걸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자면, 자, 이 메디콕스가 사실상 재무적으로 되게 안전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정기감사 시즌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 3월 때문에 지금 마치 양수도 공시가 있는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갖고 주가를 띄워서 빨리 처분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의 벽을 쌓아갖고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결국은 주가는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말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고. 저는 적어도 이 선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땐 이거예요. 이게 근데 진정한 진실성이 있는 양수도 계약 공시면 이건 2,140원이면 최대 1,800원 정도는 올라와야 이 양수도 계약 공시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권리관계, 이해관계상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못 가도 1,500원대, 많이 가면 적어도 이게 진정한 양수도 계약 공시면 적어도 1,800원대니까 지금은 흔들기라고 보는데 왜 흔들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자, 누군가 이걸 계약을 2,140원에 했어요. 주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냐면 1,500원, 1,700원 되면 팔고 싶어질 거예요. 1,400원도 마찬가지고. 왜? 물려 있었던 구간 제일 평균 단가를 보면 1,300원대 이때가 제일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이걸 여기서 흔들면 1,300원대 올라올 때 이쯤에서 물량 다 나와요. 개인들 물량. 누가 위에서 받아주고 싶겠냐. 여기서 흔들어서 차라리 개인들 심리를 무너뜨려 놔야 여기 올라올 때 개인들은 조금 먹고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올라와도 밑구간, 즉
1,500원 이상 구간이 무겁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올려버리면 정말 힘이 좋은 거고, 그건 1,500원대 물량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올리겠다는 거고. 근데 윗구간이 조금 튼튼해지려면, 즉 1,500원 위에서 조금 강해질 수 있으려면 이 밑구간에 대한 물량들을 털어내게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의도에서 오늘 흔들기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왜? 2,140원에 어제 양수도 계약 공시가 떴는데, 주당 2,140원에 이걸 굳이 여기서 오늘 이렇게 흔들 이유가 있어. 그것도 이만한 거래량을 터뜨려가면서 흔들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럼 이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진정한 양수도 계약 공시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주가는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답변이고. 자, 두 번째. 우수 AMS가 오늘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기사가 하나 떴죠? 범현대가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쯤 돼서 범현대가 얘기가 나왔을까? 요거를 꼬아서 지금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지금 잔여 시비들이 있죠. 전환해서 풀어야 될 전환 사채 물량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또 범현대가를 들먹입니다. 이미 작년에 범현대가 정대선 씨죠. 정대선 씨의 HN이 최대 주주로 이미 올랐었어요. 우수 AMS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범현대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본격적 범현대가로 받아들인 건 잔여 시비를 풀기 위한 계획이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 진짜 이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범현대가로서의 편입을 준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둘 다 감안해 보더라도 주가는 올라요. 아시겠죠?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웰바이오텍도 지금 시비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시면 지금 구간이 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부로 버릴 구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버려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에디슨 EV 잘 올라왔죠. 상한가까지 먹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저점 다시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A 플러스 에셋이라고 있습니다. 이 A 플러스 에셋 보험사죠. 보험사.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계속 보험업에 진출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네이버의 피인수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피인수설 도는 것도 도는 거지만 지금 금리 인상 시기 보험업황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설명은 거의 다 했네요. 한 종목만 더 설명을 할까요?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뭐 디지털 회사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약간 바이오업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만드냐? 우리가 이렇게 약봉지가 있으면 이 약에 이제 패킹을 하죠. 패킹하는 부품들을 만드는데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굉장히 패킹에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 제일 강조 많이 했었던 종목이 있었죠. 11월 말부터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리투젠.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플레이 투 언 방식, P2E 방식. 이건 세계적인 대세라고. 페이 투 윈.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P2E 방식, 플레이 투 원 방식. 여기는 세계적인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드리는데, 자, 미투젠이 왜 미국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으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국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은 파티 문화예요. 게임 문화가 아닙니다. 파티 문화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파티를 하자고 그래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게임들 보면 주로 단순 게임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픽이 화려하고 이런 게임들 잘 안 해요. 롤플레잉 게임 잘 안 합니다. 주로 단순 게임들 많이 하죠. 미투젠의 게임이 보면 미국인들에게 좀 적합화되어 있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카지노 방식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먹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갑니다. 잘 정리하시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자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년부터 선순환, 그 굴종의 삶을 떨쳐버리고 선순환으로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짤막하게 찍었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길게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딱!